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 굉장히 좀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4월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날이죠. 4월 3일 날 증시가 이제 4월 달 증시가 좀 개장을 했는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2차 전지가 갈 때는 2차 전지가 좋다고, 반도체가 갈 때는 반도체가 좋다고. 주식은 좀 선치 개념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만은 증시 상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2600선 하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1분기 실적이냐,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냐, 이게 좀 상충되는 4월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짚어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좀 신흥국 증시들이 많이 쉽니다. 중국, 대만, 홍콩 휴장이고, 또 금요일부터는 영국, 프랑스, 독일 굿프라이데이로 다 휴장입니다. 이런 휴장 기간 동안에 또 삼성전자 실적까지 나오게 되죠. 과연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느 쪽에 좀 우위를 둬야 되는 쪽인가, 명인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좀 먼저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0.34%, 오른 채로 마감은 됐는데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주 쪽에서 2차 전지도 약세, 반도체도 좀 약세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좋지 않았고, 코스닥 요새 의견들이 좀 많은데 오늘 코스닥도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857선 0.26%가 올랐는데 이것도 약간 좀 갸우뚱.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의 그 하락 주범들이 2차 전지 파트였거든요. 이런 것도 좀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겁을 내야 될 거냐, 여기를 좀 기결이 되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고점 돌파를 해가는데 우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넌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습니다. 그 13,000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맥점으로 잡아놨었는데 넘어갔어요. 넘어간 건 넘어간 겁니다. 간단하게 캐캐묵은 라인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13,000포인트 넘어갈 때 여러분들 오버슈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계하는 모습은 지금 라인이 약간 비슷해요. 예전과. 그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로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박스권 돌파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시장을 좀 보니 긴축에 대한 강화도 완화로 좀 바뀌었고, 은행주 사태도 좀 일단락 돼가는 분위기인데, 미국 시장은 1분기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뚜껑 열어봤지만 최악의 부진이었고, 앞으로 나올 것들도 그렇게 결코 좋아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약간 오버슈팅 개념이라면 지난번처럼 주가는 다시 조금 내려올 공산이 좀 크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온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단은 다 막혔어요.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상단은 다 막혔지만 하단은 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고, 단지 미국의 이제 3대 지수에 그 대외 변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유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그 명인의 복귀 이야기하기에는 내용이 좀 깁니다. 결국은 달러 이야기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이야기 드리면 유가 감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리에 대한 재부각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큰 키플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유가 이렇게 써놓고 이게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대외 변수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창하게 인플레이션 하지 말고 물가를 자극한다고 치죠. 그러면 연준이 갑자기 또 긴축 강화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된 짓은 먼저 배운다고 중국 봉쇄령 배웠었어요. 배웠겠죠. 얘네들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좀 괴롭거든.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지금 들어와서 은행주 사태 빼고 지금 유가 있었어요. 중동. 대표적인 친미 국가가 사우디인데 유가 감산을 먼저 한 게 이라크랑 쿠웨이트였습니다. 다 이게 반미 국가죠, 여러분들. 쿠웨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좀 돌아섰어요. 비오페크의 수장은 러시아고.
미국한테 이렇게 항변합니다. 너네 은행주 사태 있었지? 금리 인상해가지고 맛 좀 봐봐라. 중동에서 갑자기 못된 짓을 먼저 배운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결과물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아성에 도전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달러의 위상에 도전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미국이 일단락 지을 겁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원이에요, 미국이. 결론 내야 되겠죠, 저희. 유가 내외 변수 크지 않다. 무시하십시오. 네. 결론은 그냥 깔끔하게 내드리려고 정리를 해만 했습니다. 유가 무시합시다. 대외 변수 안 되고요. 네. 단지 시장에서는 이거를 우려해요. 은행주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락 되고 나니 유가로 전이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 없다. 시장 판단이 중요하겠죠. 연준은 분명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FOMC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거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연준이 부담이 있든 없든 시장에 어떤 코멘트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죠? 시장에 우린 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장의 코멘트가 중요한데 시장에 우리는 이것만 궁금합니다. 악영향 줄 것이냐. 유가가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 부각이 된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확 돌아선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은 이미 연준에서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짓들이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과 물가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 미국에 자꾸 연착륙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고 어제도 나왔던 PMI 지수 보게 되면 PMI가 46 나왔어요. 네. 50 밑이면 여러분들 경기 침체.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다시 책임론 부각이 될 수 있는 금리 인상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긴축 강화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유가는 키메이커가 될 수 없다. 정리해드리고요. 자, 국내 시장 좀 보시죠. 오늘 국내 시장은 뭐 간단합니다. 뭐 차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선물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선물이 장 끝나고 보니까 7천 계약, 뭐 약 7천 계약 정도, 뭐 이 정도 되던데 현물은 뭐 없습니다. 현물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1불 정도 됩니다. 약 101불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한 1311원에서 뭐 좀 왔다 갔다 15 이렇게 오늘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올해 여러분들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여기는 뭐 좀 약세로 가는 것 같아. 이거는 도통 안 내려와. 이거 어느 한쪽이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거짓일 공산이 큽니까? 여기가 거짓일 공산이 클까요? 여기가 거짓일 공산이 크죠. 그러면 결국은 원달러화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갈 것이다.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 계약만 왜 박차를 가느냐? 당연하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차손 발생 때문에 현물 매수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생각이 없어요. 뭐 빅이라고 쓰죠. 크게 위로 상방으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수 자체를 지금. 증권사에서 오늘은 좀 시장 흐름에 할애를 하겠습니다. 4월 첫째 달이 흘렀고 두 번째 날이니까. 증권사에서 최근에 어제 그 리포트가 나왔던데 4월 증시 전망. 이거를 정말 분석을 이상하게 하던데 자 보십시오. 상단은요 다 정해졌습니다. 2600선. 제가 이 토마토 방송을 안 봤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2600선이에요 전부. 다른 경제방송 다 보고 왔어요. 증권사 2600선. 그러면 다 똑같네요. 상단 보는 건. 그럼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상단 정도는 2600선이다.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단은 막혔네요. 상단은 막혔어요. 다 2600선 봅니다. 하단은요. 2400, 2350, 2300 어디까지 나와 있냐? 2200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플랫폼 뉴스 보시더라도 이거 나와 있어요. 2200선까지. 하단은 의견이 다 틀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상단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상단 2600선 높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허들이라는 거잖아요. 2600선 이상 쓴 데가 없습니다. 하단은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보를 분석해 보면 어쨌든 조정은 나오겠구나. 그죠? 조정폭이 더 깊어요. 2200선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매수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기계를 내야 되겠죠. 4월에 증시가 이렇게 충돌합니다.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냐? 기대감이냐? 1분기 실적에 여러분 다 안 좋을 거 알고 있어요. 네. 안 좋다. 안 좋을 거니까 조정받을 거다. 아니다. 선반영됐으니까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게 지금 상충하는 4월입니다. 지금. 어느 게 더 우위를 차지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한 매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분기 실적에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2분기 실적은 안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시장에 충격파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4월 들면서 아직도 그 모 아나운서가 하던 코멘트가 생각나는데 오늘 증시가 좋을 줄 알았는데 9시 반쯤 됐더라고요. 개장해보니 증시가 별로 안 좋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시가 안 좋죠. 어떻게 좋습니까? 4월에 여기가 조금 더 우위인데 지금 이거는 딱 이렇게 기결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매를 한번 맞고 가야 돼요. 매를. 아직 매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고 나면 재료가 이제 소멸되면서 숫자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 실적이 정말 개선되느냐. 네. 언제? 2분기 때.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 돼요. 네. 이건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봐야 아는 거죠. 시장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선물 매수세만 있고 현물은 없고 주도주는 오늘 다 쉬었어요. 2차전지 쉬었고 특히 코스닥 쪽 반도체도 쉬었고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주도주 중에 쉬어가는 흐름 중에서 뭔가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게 있었겠죠. 어디가 채웠냐? 제약바이오가 채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이런 게 웃깁니다. 주도주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소외 섹터들이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현대차 기아차도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오늘 뭐 약간 사이드 쪽에서 막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AACR을 앞두고 지금 다음 주에 열리죠. 다음 주부터 뭔가 제약바이오의 약진 앞으로 오늘 이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한미약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국내에 1분기에 좀 보니까 이제 뭐 빅파마들이랑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기술 수출 이전 계약. 네. 뭐 이런 거. 그다음 마일스톤. 임상 실험. 그 약간 제약바이오의 어떤 본질적 요소들입니다. 그죠? 물론 제약바이오 그룹 중에서도 실적이 뛰어난 그룹들도 있습니다. 중견 제약업체들, 뭐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그래도 가장 기준 가치를 두는 게 어딥니까? 실적, 밸류, 모멘텀이죠, 여러분들. 그죠? 제약바이오는 모멘텀 붙어주면 뭐 바로 뻗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가장 강력한 임상실험 모멘텀이라든지 야 기술 수출을 이전을 어디다 했다든지 야 어디 기술 수출 이전해가지고 마일스톤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 리포터들라든지 뭐 티움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선취하신 분들은 AACR을 앞두고 오늘 이런 시세 차익을 좀 누렸겠죠. 근데 아직 AACR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때 보니까 국내 제약바이오 수출 업계가 뭐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맞는 자료는 아니에요. 8건이고 뭐 2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공식적인 게. 그럼 상당히 보니까 여러분들 기술 수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제약바이오를 지배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이놈 코로나.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할 말 없어요.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분명히 한 기업만 성공할 거다.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 성공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결국 한 기업만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근데 자기들 이걸로 재미는 많이 봤죠. 솔직히. 피해는 주주만 입었습니다만 저는 이거에 관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할 말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주가는 뭐 쭉쭉 갔습니다. 뭐 신풍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넥신, 뭐 엔지캠 많이 갔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많이 갔어요. 주가 다 빠졌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막 끼어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거냐?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다 희석됐습니다, 여러분. 무려 이제 장장 3년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이거에 대한 인식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본연의 본질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미약품이 먼저 13% 출발을 다 끊었어요. 최근에 이제 3천당 제약이 좀 분위기가 좋았죠. 폼이 좋았는데 한미약품이 오늘 치고 올라갔고 뒤따라서 오늘 알테오젠. 그러니까 요즘은 딱 기술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자리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굳이 우리가 기술적인 거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박스권 다 아시고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하단, 네, 그죠? 네. 기간 행보 쫙 왔는데 붙어주면서 한 번 슈팅, 기간 행보 가면서 두 번째 슈팅, 그죠?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중항체에서 약간 ADC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 ADC 기업이 여러분들 몇 개 없습니다.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룹주. 그러니까 오늘 레고캠 바이오까지 좀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도 8.1%가 올랐거든요. 이것도 주가가 상당히 좀 재밌어 보입니다. 네.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분위기. 네. 지금 그죠, 여러분들. ADC 하는 쪽이죠. 네. 여기도 임상실험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약진 앞으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데 이 소액 섹터들이 결국은 이벤트, 모멘텀을 타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면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걸 고민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저점 매수가 좀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AACR을 앞두고 있죠. 이번 달에만 AACR이 있는 게 아니고 5월에도 학회가 있고 6월에도 학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길게 스윙 관점으로 가더라도 6월까지는 분위기를 좀 타겠죠. 이제는 코로나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걸로는 보지는 않으니까. 예전에는 뭐 제약바이오만 들고 오면 이게 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던 기업 아니야? 코로나 백신 개발했던 기업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임상실험, 기술 수천 여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ACR을 앞둔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레고코인 바이오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있고 삼바도 대형주 중에서 바이젠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 단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할 때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 접근 요소. 요거는 확실히 하십시오. 뭐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뭐 전문가님 맨날 기대론동 많이 만드니까 실적도 보고 밸류도 보고 뭐 수급도 보고 다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모멘텀만 보세요. 모멘텀. 이게 강력한 트리거니까 이것만 보십시오. 이 모멘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상실험 모멘텀, 돈 받는 모멘텀, 기술 수출 이전 모멘텀 많습니다. 딱 접근 요소를 명확히 하고 제약바이오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별로 할애를 안 할 건데 오늘 신재생이 좀 좋았어요, 여러분들. OCI 좀 보시죠.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요즘 하나솔루션 오늘도 좀 질문이 들어오던데. 자, OCI는 76,800원부터 쌍바닥 찍고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좀 올라왔습니다. 눌려가더라도 계속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적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76,800원부터 104,000원까지 왔으니까 약 30% 올랐습니다. 약 지금. 이게 뭐 주가 상승폭이 적었다가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약간 좀 쉬었죠, 여러분. 주도주 중에서 우리가 주도주 이야기할 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성장주고 많이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것이냐, 이런 거를 확실히 오늘 불식시키는 그런 하루.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석연료는 고갈되잖아요.
지금. 언젠가 석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끌어올려야 되고, 지금은 화두가 뭡니까? 대병제가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 뭐 합니까? 계속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들을 내놔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하면 하나솔루션, OCI, 현대라인솔루션, 풍력하면 CS밴드, CS베어링, 삼강엠이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조금 긴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만 가면 되겠다. 우리가 화석 연료 에너지를 탈피하는 대세적인 방법론은 늘 재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국내 기업들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수요가 예상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매?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재생에너지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문가님 매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매매가 적합한 섹터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 뭐 테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매매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약간 매매보다는 투자 내지는 매집. 이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그러면 비중을 일부분 띄어내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하는 게 훨씬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확실하게 저점 인식론이 있어요. 그죠? 국가 산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산업이고 저점 인식론도 있지만 이 국가 산업과 저점 인식론이 반도체만큼 크냐? 신재생 에너지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움직이는 퍼포먼스도 더딜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뭐 CS윈드, 하나솔루션 외에 효성중공업 뭐 차트 모습 한번 보고 명인해안으로 넘어가시죠. 효성중공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외치는 나무랄 거 없고요. 앞으로 실적도 좀 좋아지는 쪽입니다. 네, 차트 모습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바닥권 형성이 좀 됐으니까 명인해 복귀에 한 종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봐보자. 자, 명인의 해안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려면 신흥국 증시가 이제 다 쉽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증시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 떨어지는 그런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이제 휴장 돌입을 해요. 그래서 별로 커플링, 디커플링 할 게 없다. 차분하게 좀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하고 템포 조절. 이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분기 실적이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냐,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냐, 이게 상충하는 4월인데 아직은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매를 맞는 게 낫다. 기대감보다는 조정을 조금 더 염두에 두자. 그러면 어디를 또 조정 국면 때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역 수지가 좋았던 적, 무역 수출이 좋았던 적, 대표적으로 자동차, 2차 전지 좋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소재 파트는 조정 국면에 매집을 좀 해가자. 단지 매매를 할 섹터, 아까 재생에너지처럼 투자를 할 섹터는 명확하게 구분하자. 장기 보유 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시속 게임에서 장기 보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말까지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매보다는 매집 투자 전략.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번 정해왔습니다. 1픽 자동차, 2픽 반도체,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신재생,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두고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 긍정에너지 가져가시면서 이번 달에도 성공 투자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